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은 이제 토론 면접에 대해서 좀 해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일단 토론 면접 일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같은 면접 조원 8명 정도가 찬반을 나누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토론을 하는 형태이고요. 조원이 이제 통상 8명이고 총 소요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료 같은 경우는 주제에 대한 현황 및 정보를 5에서 6줄로 좀 짧게 제시가 된다는 측면에서 PT랑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크게 총 2개의 토론 토의가 진행되는 것이 특징적인데 준비 시간은 약 20분 정도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토론 토의 같은 경우는 각자가 선택한 주제에 대해서 찬반을 정한 뒤에 해당 입장에 대한 논리를 전개하고 반대 입장, 그러니까 본인이 찬성이면 반대, 본인이 반대면 찬성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받는 형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면접은 팀 면접인데요. 토론 이전에 팀 토의를 진행하고 그 후에 각자 찬반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팀 토의랑 개인 토의가 있는데 결국엔 형태적으로 좀 본인의 발표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완벽한 토론 토의라기보다는 좀 PT 발표를 가장한 약간 찬반 형태의 PT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측면이 강하네요. 그리고 23년도 하반기에 신한은행에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팀 문화, 추천 알고리즘 광고, 일회용 컵 보증제도, 로보택시 도입 등등등등의 주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 해에 좀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비금융적인 측면, 정치,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이슈가 되었던 요소들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간단하게 좀 절대적 종신형 찬반 토론에 대한 논의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찬성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자유권의 침해, 그러니까 절대적 종신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강력 범죄에 대한 불안이 날로 심해지고 있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길거리를 돌아다니실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최근에 살인 사건이라든지 성폭행 사건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강력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즉 재범자들의 영구적인 격리를 통해서 재범 확률을 줄이고 강력 범죄를 좀 줄이는데 앞장설 수 있다라는 측면을 언급할 수 있고, 또 피해자랑 시민이 기대하는 응보 감정에 대한 충족이 가능하다는 측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피해자가 좀 피해를 더 보는 그런 법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응보 감정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도 논리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인의 최소한의 인격을 지킬 수 있다는 건데요. 사형제도와는 다르게 생명을 빼앗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 종신형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격을 보장하면서도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과도기적인 필요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논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또 반대로 절대적 종신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은요, 자유권의 지나친 침해이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그거 외에도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라는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 끝없는 공포를 선사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인간 존엄을 더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논리를 펼칠 수도 있고요. 사회적 존재인 인간으로서 이런 거세가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형벌이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형벌 강도 자체가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미미하다는 얘기도 할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도 여러 데이터들이 형벌이 강해지더라도 그 범죄율이 감소한다거나 그런 효과가 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과연 유효성이 있는 정책인가라는 것에서 의문부호를 표출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신료 분리징수 찬반 토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찬성 입장에서는 방망경영이나 공영방송의 정치적인 편파성을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 진보 성향 패널에 비중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자체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가 KBS가 상실한 상태가 아니냐, 그리고 경영진들도 방망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해가지고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식의 논리를 펼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반대 입장에서는 공영방송 존속이 지니는 가치가 있다라는 언급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납부 선택권을 부여했을 때 징수 기반이 취약해지다 보니까 1인당 징수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어필할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가 아직 불충분한 상태, 즉 과거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기존 판례를 뒤집을 만한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아직은 없다라는 측면을 언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돋보이지 않는 선에서 잘
마무리를 하는 형태의 면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여러 사회 주제들, 정치, 경제, 사회 주제들을 접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간단하게 언급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습을 해주신다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겠죠. 구조 같은 경우도 찬반 토론의 특성상 처음에 인사, 뭐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 해주시고 지금부터 블라블라한 주제에 대해서 저는 찬성 입장에서 혹은 뭐 반대 입장에서 발표를 전개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한편 두 번째로는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한 구조로 설계를 해서 말씀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신한은행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